이전에 기출문제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 영상을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고 일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편에 좀 더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출문제 선지만으로 공부하면 너무 머리에 안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정답만 맞추려고 해서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출문제 선지별로 지식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 것으로 구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구조화란 그 복잡하게 제시된 지식들의 파편들을 머릿속으로든 필기를 해서든 나만의 체계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즉 기본서에서는 이런 지식들이 줄글 또는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기출문제에 제시된 지식들은 선지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부분이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설명을 위해서 예시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문제는 25년 국가직 7급 행정법 1번 문항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행정법이 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찰이나 다른 직렬 분들도 내가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과목도 이렇게 쉽게 풀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문제를 보고 정답이 몇 번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학습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아요. 즉 제시된 제목이 학습할 키워드라는 것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문제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4가지 선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문제도 재미삼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선지를 보고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선지를 먼저 볼게요. 착오에 의해서 처분을 계속 하다가 후에 오류를 발견하고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할까에 관한 것이에요. 사례를 직접 만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로 사례는 이해를 위해서 간이로 만든 거고 실제 법리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리를 아는 것이 시험 목표가 아니라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례를 활용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정부에서 공시 합격자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한 명당 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강 선생이라는 주무관이 이를 착오하고 100만원씩 준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죠. 강 선생 주무관이 합격생들한테는 이제부터는 10만원 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했을까요? 판례를 안 외웠더라도 느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위배되지 않겠죠. 그렇기에 이거는 옳은 선지예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쉬운데 선지만 보면 말이 꽤 어려워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1번 선지를 보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변형해서 구조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선지를 보고 머릿속으로 1번 선지는 착오로 처분하다 정정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구조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보면 기존의 선지보다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형한 지식 체계를 외우는 거예요. 착오로 처분하다 정정하면 신뢰보호 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우는 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4번 선지까지 한번 구조화를 해볼게요. 다음 두 번째 선지를 한번 볼게요. 처분을 한다고 해놓고 사정이 바뀌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까 아닐까인데요. 이것도 한번 판례를 보기 전에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때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안 걷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이런 게 떡상하면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세금을 정부가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0%씩 세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세금을 안 걷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멀리 갈 필요 없이 현상을 보면 쉽겠죠. 그래서 지금 양도세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될 것 같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O예요. 이것도 O냐 X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구조화해서 두 번째 선지는 사정이 바뀌어서 번복하면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구조화해서 어려운 말들도 쉬운 지식 체계로 변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선지를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구조화해서 변형해서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선지에서 뉘앙스가 조금 바뀌어도 덜 틀리게 돼요. 선지의 토시를 외워서 공부하는 분들은 선지의 어투가 조금만 바뀌어도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계속해서 세 번째 선지를 한번 볼게요. 법령안 확정 전 입법 예고를 하면 신뢰보호 대상인가 아닌가, 이거는 배경 지식을 조금 알면 좋은데 입법 예고 자체가 법령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견 들어서 괜찮으면 수정을 하려고 입법 예고를 하는 건데 이거를 못 바꾼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오답입니다. 자, 3번 선지를 구조화를 해보면 입법 예고 단계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겠죠. 좀 감을 잡으셨죠. 4번 선지 그대로 가볼게요. 4번은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 등 문말들을 잘 써놨죠.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정답이에요. 이런 선지들은 어차피 실전에 나와도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소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질문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은 이렇게 쭈루룩 되는데요. 주제는 실내 보호 원칙이고, 첫 번째로 착오로 처분하다 정정을 하면 실내 보호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정이 바뀌어서 번복을 하면 실내 보호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는 입법 예고 단계는 실내 보호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네 번째는 맞는 말이니까 소거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실내 보호 원칙에 대해서는 4번은 소거하고 1번에서 3번까지 총 3줄만 외우는 거예요. 3줄만 외우면 1번과 비슷한 유형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행정법은 선지에서 제시된 말들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선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렵게 제시된 선지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구조화해서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든 가볍게 메모하면서든 혼자서 중얼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구조화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다면 꼭 구조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구조화된 지식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외우다 보면은 몇몇 선지들은 4번 선지처럼 너무 쉽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런 선지들을 시험날 마주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으니까 과감히 소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문항이 소거가 될 때까지 회독을 거듭하면서 기출문제집을 모두 외우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첫 문항 내외를 나의 것으로 만들면 결코 떨어지질 않아요.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 공무원 열풍 때 경쟁률이 70대 80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될 때도 이 방법으로 수없이 많이 붙어 나갔어요. 과거보다 문제가 더 쉬워진 거지 합격 난이도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를 빨리 깨우치지 못하면 수험 기간이 필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제시된 선지를 구조화하지 못한 분들이 이미 구조화가 완료된 기본서를 봐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 기본서는 강사님들이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구조화가 잘 되어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노파심이 반영된 쓸데없는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이 쓸데없는 거 자꾸 외우다가 중요한 것들은 못 맞춰요. 기본서들을 파는 분들 중에서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운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다 외우면 붙어요. 이거는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험 머리와 체력이 평범한 사람들을 가정했을 때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지식들만 선별화해서 구조화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기출문제 선지들을 나만의 단순한 논리체계로 만들어서 회독을 한다. 두 번째는 암기가 끝난 지식들을 과감하게 소거를 한다. 세 번째는 모두 소거가 될 때까지 회독을 반복한다. 이게 정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예시 문제들을 활용해서 자세한 공부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 수험 생활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수험 관련해서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 상담 링크를 타고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찰과 소방분들은 정말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질은 기출에 있다는 점을 꼭 명시를 하시고 남은 기간은 약점을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